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중 정상회담 이후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국 움직임이 긴박해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육자회담 수석대표를 우리나라에 급파했고 부통령 방한을 앞둔 미국은 전략자산을 추가 투입하며 무력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첫 소식 이상민 기자입니다. 우다웨이 중국 육자회담 수석대표가 미중 정상회담이 끝난 지 이틀 만에 방한했습니다. 우리 정부와 협의에 나섰지만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은 듯 언급은 자제했습니다. No comment. 우다웨이 대표는 대북 압박에 나서달라는 우리 측의 요청에 원론적 답변만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략적 도발을 감행할 경우에 안보리 결의에 따라서 강력한 추가적인 조치가 있어야 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반면 항모 두 척을 한반도 인근에 투입한 미국은 고고도 무인 정찰기 글로벌 호크를 전진 배치하기로 한 데 이어 우리 군과는 포항 일대에서 유사시 전쟁 물자 후방 보급을 위한 군수 지원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북한이 추가 도발에 나설 경우 군사 조치를 배제하지 않겠다는 무력 시위로 보입니다.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도발에 대한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있다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는 16일 방한하는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도 보다 강경한 대북 메시지를 갖고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국과 북한을 겨냥한 미국의 압박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면서 중국이 조만간 우다웨이 대표를 북한에 보내 직접 설득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MBC 뉴스 이상민입니다. 북한에서 이번 한 주는 굵직한 정치 일정들로 빼곡합니다. 우선 내일은 우리의 국회격인 최고인민회의가 열리고요. 이틀 뒤인 13일은 김정은이 국방위 제1위원장으로 추대된 지 5주년, 15일은 김일성의 105번째 생일, 이른바 태양절이기도 합니다. 이런 정치 일정에 맞춰 북한이 체제 선전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추가 도발을 감행할 것이란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세진 기자입니다. 오는 15일 김일성 생일 105도를 성대히 치르겠다고 예고한 북한은 이번 주 각종 행사 준비를 대내외 알리며 체제 결집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민족 최대의 경사스러운 태양절을 맞으며 최고 용도자 동지의 존지 말씀을 철저히 관철하며 당장 내일 김정은 체제에서 8번째 최고인민회의에서는 주요 고인사들의 자리 이동이 예상됩니다. 특히 최근 김원홍이 숙청돼 공석이 된 우리 국가정보원장에 해당하는 국가보위상에 누가 오를지 최대 관심사입니다. 일각에선 아예 국가보위성의 이름을 바꿔 새로운 조직을 만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최고인민회의는 주로 예산과 인사를 다룰 것으로 보이지만 북폭설이 퍼지고 미 핵추진 항공모함이 한반도에 전개하는 등 대북 압박이 거세지면서 김정은이 6차 핵실험이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 계획을 발표하며 맞대응에 나서거나 실제 도발을 지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미 김정은이 올해 신년사에서 ICBM 시험 발사가 마감 단계에 도달했다라고 밝힌 바 있기 때문에 국제사회의 반발이 있다 하더라도 이번 달 내에 강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북한이 지난해 종료한 것으로 알려진 우주개발 5개년 계획에 이어 정지궤도 위성이나 달 탐사 계획을 새롭게 발표하면서 미사일 개발의 정당성을 우회적으로 주장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MBC 뉴스 김세진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핵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 모든 옵션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틸러슨 국무장관은 중국의 역할을 다시 강조하면서 이 북한 정권 교체 목표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 박승진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사항은 현역 중장인 맥마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공개했습니다. 북핵 위협을 제거하기 위한 모든 옵션을 마련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So the president has asked us to be prepared to give him a full range of options to remove that threat to the American people and to our allies and partners in the region. 맥마스터는 그러면서 북한은 이제 핵무기를 보유한 불량 정권이며 반드시 비핵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걸프전과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참전했던 맥마스터는 이어 핵추진 항공모함 칼빈 스노이의 한반도 인근 해역 배치는 신중한 결정이라며 대북 압박을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은 중국도 북한이 중국 이익의 위협이라는 걸 인식하기 시작했다며 미중 정상회담의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또 김정은 제거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That our objective is a denuclearized Korean peninsula
We have no objective to change the regime in North Korea. That is not our objective. 이어 북한 지도부의 사고방식을 바꾸기 위해 중국과 협력하게 돼 희망적이며 북한과의 대화는 그 다음 단계라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의 노력을 통한 북한 변화와 그 이후 대화 가능이라는 미중 정상회담 합의 내용의 일단을 밝힌 것으로 해석됩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박승길입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이 돌발 사태에 대비해 군 병력을 북중 접경 지역에 집결시키고 있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중국 언론들은 미국이 시리아처럼 북한을 공습하면 재앙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선양 김필국 특파원입니다. 최근 SNS를 통해 퍼진 영상입니다. 행렬이 이동하는 듯한 이런 영상과 함께 인터넷에는 중국이 북한과 중국 접경에 병력을 증강하고 있다는 소문이 확산됐습니다. 대만 등지의 언론은 중국 동북지역 부대가 전비태세를 강화하고 15만 명의 병력을 국경으로 집결시켰다고 전했고, 일본 산케이 신문도 우려 후방 부대가 대거 압록강 인근으로 갔다는 정보가 확산되고 있다는 보도를 내놨습니다. 탈북자 대량 유입 등의 돌발 사태에 대비한 고강도 훈련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관측도 나돌고 있습니다. 우리 외교 소식통은 대규모 병력이 일제히 북중 접경으로 이동했다는 건 축축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면서도 훈련이 잇따르는 정황은 파악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중국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지만 언론들은 미 항공모함 칼빈 승호의 한반도 행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미국이 시리아처럼 북한을 공격하면 대규모 확전 가능성이 있고 재앙을 불러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미중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위협을 둘러싼 중국의 역할이 한층 강조됐던 만큼 북중 접경 지역의 긴장감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선양에서 MBC 뉴스 김필국입니다. 아니 이제 우리가 더더욱이나 지금까지 세계 그 전쟁사에 이 전쟁이 벌어지면 아니면 뭐 폭격이 있을 때 보면 사실 이제 미국의 3대 공중파 방송 그 사실 이제 MBC 이제 간판 뉴스 앵커 도로기는 그러면 거의 뭔가 이 조짐이 이상하다. 그 앵커 저는 레스터 홀터가 지난 3일 오산 미국 그집 나와서 저녁에 메인 뉴스를 진행했다고요. 이 사람 밑에 붙어있는 닉네임이 뭡니까? 전쟁을 몰고 다니는 기자랬어요. 이런 별명이 붙어있다고. 종군 기자 리처드 앵겔 수석 특파원 가지고 오산 기지에 왔어. 야 그렇다 그러면 뭔가 지금 한 방 놓고 그걸 실황 중계로 내보낼 태도가 됐다. 만반의 어떤 지금 준비를 다 했다는 거거든요, 지금. 그렇죠. 지금 한반도에 지금 속속 외신기자들도 속속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외신기자들 들어오고 지금 현재 한국에 배치되어 있는 그 지금 특파원들도 지금 연일 그 우리 어떤 그 현재 한반도 정세에 관련해가지고 집중적인 얘기하는데. 잠깐만 우리 정관 선생이 일본 그 통일이 그 일본 얘기를 좀 해주셔야 돼요. 왜냐면 제일 근접해 있는 나라인데. 그렇죠. 일본 관련해가 송가 선생이 뭐 아까 내가 우리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나카미네 야사마사 주한 대사. 주한 일본 그 저기 대사가 지금 한국에 복귀한 것도. 복귀한 것도 지금 뭐 한일 위안부 문제가 아니에요. 한반도에 터질 수 있는 그 전쟁 유사시 일본 구출객 수립하러 온 거 아닙니까? 이들을 이제 유사시 어떻게 이제 저 일본 본국으로 한국에 있는 일본인들이죠. 일본 본국으로 이제 구성시키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신화를 잡고 있는데 상계신문도 직접 그래 보도를 했고. 보도했죠, 그죠? 보도했고 그리고 이제 뭐 또 뭐 중국 인민해방군이 지금 15만 명을 북한 접경 지역에 뭐 투입했다는 그런 대만 언론 보도까지 더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러다 보니까 이제 뭐 우리가 소셜 미디어나 뭐 찌라시 이런데 미국 해군 기지가 뭐 인접한 시애틀 교민이라는 사람이 뭐 이런 얘기했다 저런 얘기했다 누가 또 갔더니 이런 얘기했다 어떤 교민은 이런 얘기했다 뭐 북한에 가본 사람이 이렇더라 막 이거 뭐 빨리 지금 뭐 은행에 돈 빼가 어디 숨겨놔야 된다 뭐 별 소리도 안 하고 주식시장이 지금 많이 내려앉았고 그렇죠. 금융시장까지도 오늘 굉장히 요동을 쳤는데 이게 징조란 게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그 지금 뭐야 그 뭐 쓰나미나 뭐 예를 들어 뭐 지진이 일어날 때 그건 징조가 있듯이 전쟁도 징조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전체다가 징조로 보는데 국민들은 지금 이 탄핵 정국 이후에 이 전쟁의 위험 속에서 진짜 치를 떨고 있는데 언론만 정신을 못 차리고 지랄 발광을 떨고 앉았어요. 언론이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이제 이와 관련해 가지고 지금 물론 이제 5월 9일 날 또 대통령 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연일 지금 뭐 대통령 선거에 전 언론이 다 집중 보도를 함으로써 사실 이런
하나의 지금 한반도 위기설 자체가 일반 국민들에게 안 알려져 있어요, 많이. 이런 거죠. 그렇죠. 넉대 소년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넉대가 나타났다. 이래도 처음엔 사람들이 유학하다가 진짜 이제 넉대가 나타났다 해도 관심이 없어요. 뭐 전쟁이 일어나면 일어나는가 없다. 뭐 그런가 없다라고 생각하지. 사람들도 그만큼 거기에 대한 어떤 무딘 부분들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데 지금 언론이 큰일 났습니다. 지금 이런 부분들이 전혀 지금 아주 집중적으로 보도를 안 하고 있어요. 보도하더라도 오히려 거짓말로 한다고. 거짓말하고 오히려 또 이걸 조져요. 또 한미 어떤 이런 훈련들 자체를 가지고 또 미군이 어떤 또 한반도 전쟁을 막시키기 위해서 어떤 막 그냥 조지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사람들 자체가 어떤 북한에 대한 분노보다는 미군에 대한 어떤 미국에 대한 어떤 그 분노, 미국에 대한 미국이 왜 우리 하냐 이런 식의 어떤 뭐 잘못된 보도로 인해 가지고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고 있는데 이게 또 우리나라 언론의 특징 아니겠습니까? 100%요. 네. 왜냐 이러면 지금 미국이 멀쩡한 한반도 이 위기를 네. 괜히 들어와가지고 훈련하는 뭐에 북한 자극해가지고 결국은 무기 팔아먹으려고 몇 방 나오고 뭐 이런 식이 나온다고. 요 종편 씌기 좋은 얘기잖아요 이거요. 네. 우리가 사전에 다 예고한다고. 너희들 대가리 속에는 어떤 이유가 되든 주한미군을 철수하고 네. 그 뭡니까 국가보안법 뭐 이런 것들 대가리 속 꽉 차 있잖아요 얘들은요. 그러니까, 그렇다 그러면 이번 기회에 요거를 역작용으로 세월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강훈백 이런 식으로 딱 뒤집어 엎어가지고 모든 기획은 트럼프가 해서 결국은 한반도를 통째로 날리려고 하는 이런 걸 하다가 결국은 우리도 북한은 박살났지만 우리도 몇십만 명 죽었다. 예. 이렇게 몰고 나간다고 봐. 그렇게 나갈 수 있을 가능성이 크고요. 예. 그러면 이게 당장 5월 달에 대통령 선거가 예정대로 치러질 수 있을지도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의문을 품고 있고 그와 관련돼 가지고도 지금 소셜 미디어, SNS를 통해 가지고도 뭐 과연 지금 치러질 수 있을까 말까라는 부분들이 확산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지금 이제 물론 이제 우리 국민들의 뭐 대다수가 너무 그 탄핵 정국에 그 바라보는 왜곡 편파 뭐 일방적 보도 여기에 너무 이제 찌들어가지고 얘라 그냥 한 방 박았으면 좋겠다 오히려 지금 이런 상태까지 갔어요. 이런 국민의 고조된 진짜 막가파식 이제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이걸 언론이 나서고 정부가 나서서 이걸 다독거려서 미래 본심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이런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런 기레기 쓰레기 뭐 이런 뚱딴지 같은 언론들은요 앉아가지고 지금 뭐 문이 몇 프로 뭐가 몇 프로 뭐가 뜨고 지랄 양자 대결 꼴값 떨고 앉았어요. 물론 우리 이제 이게 우리 마치 이제 우리가 전쟁은 일어나면 안 됩니다. 어쨌든 안 되죠.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가 지금 마치 이걸 뭐 전쟁 자체를 영화의 한 장면처럼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전쟁 나면 한반도 이게 대한민국 숙대밥 됩니다. 예. 다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이거는 정말 이거는 막아야 될 부분들이단 말입니다. 100% 막아야죠. 네, 이거 누가 나서서라도 네. 아까 뭐 그 문 선생이 뭐 앉아가지고 뭐 맨몸으로 막겠다 했는데 맨몸으로 막아지지도 않은 거고 예. 중요한 거는 이렇게까지 끌고 온 예. 대한민국 정치인이나 고위 관료들 이자들이 저 청들고 저 38선 밑에 가 대기하고 있어야 된다고. 총알바지 해줘야 돼. 해줘야지. 예, 그 애들이 해줘야 돼. 말로만 맨몸으로 예. 아니고 가라고 몸 총알바지로 가겠나? 걔들요 가는 게 아니고 밀어내야지 그 애들은 밀어내야 됩니다. 우리 국민들이 그죠? 태위가 다 쫓아버리니까 그걸로 밀어내야 되고 그래야 되고 그래서 지금 현재 대통령 선거 자체가 또 무산되면 안 되고 이건 그렇죠. 뭐 대통령 선거 치를 때 한번 붙어봐야 되긴 대통령 선거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게 자체가 대통령 선거가 무산된다 그러면 이거는 대통령 선거 무산은 결국은 대한민국의 불행이라도 저는 그래 보거든요. 전쟁 남는 것을 가정했을 때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로 분석해 볼 필요가 있는데 예를 들어 이제 전쟁 위기의 최고조까지 갔다. 현실이다. 이래 되면 우리나라도 전시 상태로 뭔가 체제를 전환해야 되잖아요. 전환해야 되죠. 그래 되면 어떡하나? 일단은 계엄령 내려놓겠죠. 그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이제 또 우리가 또 이제. 또 나오지,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아마 우리가 시청자 여러분 알 겁니다. 우리 말하는 의도가 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통령 선거는 치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우리 정가 선생님 얼굴이 너무 빨개졌는데. 얼굴이요? 아까 뭐 정치인 이야기 하니까 얼굴이 빨개지네. 그렇죠. 또 폭격 이야기 하니까. 얼굴이 지금 빨개지면서 이제 열이 또 슬슬 올라오는데. 괜히 정치 얘기했다, 그죠? 예, 정치 얘기하면 안 됩니다. 좀 북핵 이야기 하니까 또 열받네. 또 열받죠. 예. 이번에 또 5월 9일 날 대통령 선거 안 치러질까봐 또 열받고. 열받고.
자, 우리가 이제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될 이유는 뭐냐면, 지난 몇 개월 동안 진짜 순수한 그 애국민 태극기 들고 그 몇 달을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뭔가 붙어서 아작을 내든지 죽이 되면 밥이든 해봐야 되지 않나, 그죠? 네. 그런데 우리가 마침 이제 미국이 한 방 때려줘서 이번 기회에 뭐 아주 아작을 냈으면 좋겠다. 이제 그거는 그 위 얘기예요. 뭐냐면,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종북 세력들이 국가 전복 업무를 꾸미고 지금까지 탄핵 정국을 보면서 야,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이러다가 나라 끝일 난다. 이런 우려 때문에 이번 기회에 한 방 박아버리고 남한에 있는 종북 좌파들 빨개들 이놈 새끼들 일순간에 모조리 싹 제거하는 게 제일 좋겠다. 이런 애국심의 발로에서 나온 그 얘기입니다, 이게. 뭐 일단 김무성 전 대표한테 비상대책위원장 요청까지 했어요. 모든 정권을 다 주는 비상대책위원장을 해라. 그러면은 탄핵 소추만 막아라. 이렇게까지 했지 않습니까? 오늘 처음 얘기했죠. 그렇게까지 제가 하소연하고 했는데도 안 받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의 생각은 뭐예요? 나갈 때 새누리당이 무너지고 자기들이 새로운 정당의 주주로서 후보를 내가 대통령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 병에 걸려가지고 간 거예요. 그 당시에 이정현 지도부가 모든 걸 내려놓고 다 정권을 다 주겠다고 제안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 결과가 지금 뭐가 됩니까? 그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렇게 되면은 야권, 야당한테 정권을 넘겨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조기 탄핵은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고, 야당한테 정권을 넘겨주면 조기 탄핵을 실시했던 사람들이 책임져야 된다. 이렇게까지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 그거 다 무시하고 나가버렸지 않습니까? 결국은 뭐냐? 한국당이 지금 10%대를 못 넘고 있는 이유. 바른정당의 유승민 후보가 2% 3%대에 있는 것은 보수 세력으로부터 벌써 평가를 받은 겁니다. 저는 제 상대가 유승민이나 홍준표, 유승민 후보가 아닙니다. 제 상대는 분명히 얘기하지만은 이 탄핵을 주도했던 대통령병에 걸려가지고 죄 없는 대통령을 탄핵시켜버린 문재인이 제 상대입니다. 대통령이 병에 걸린 사람 아닙니까? 자본주의, 특히 자유민주주의국가에서 촛불이라는 민중민주주의를 들고 나오면서 이러한 탄핵을 결정했는 데 대해서는 분명한 누군가가 그 얘기를 짚고 넘어가고 그 부분에 대한 잘못된 것을 얘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제 상대는 이 한국당이나 유승민, 안철수가 아닙니다. 안철수 후보는 박지원 후보의 로봇이에요, 로봇. 그렇지 않습니까? 박지원 대표가 너 좀 강하게 해라 했더니 과음 주류가 강철수식 하는, 이거는요, 사실은 상식 밖의 얘기입니다. 안철수를 찍어주는 것은 박지원을 찍어주는 거랑 똑같은데 어떻게 그 얘기들이 보수의 사람들이 찍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승민은 아예 배신자는 안 되고 홍준표는 하는 짓거리가 마음에 안 들고 자기가 그 많은 90몇 명이 되는 자유한국당을 이끌면서 이 보수 세력 태극기절을 껴안아야 되는데 껴안지 못했지 않습니까? 이 두 사람은 벌써 보수 세력에 배격을 한 겁니다. 제가 우려스러운 것은 그러면은 보수도 아닌 사람, 또 대통령 탄핵을 가장 먼저 대통령 하야 안 된다 탄핵을 얘기했던 사람이 안철수 아닙니까? 이 사람이 지금 박지원 대표의 아바타 비슷하게 조종당하고 있는 이 상황을 그냥 넘어가면서 그렇게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보수 우파는 그냥 조용히 숨지고 있어라. 이거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그래서 저는 중요한 것은 많은 국민들이 탄핵에 대한 의구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당도 이 탄핵의 문제점이라든지 구속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헌정사상 처음으로 태극기의 물결이, 태극기의 보수 우파 세력이 몇백만 명이 거리로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의 뜻과 그분들의 애국심을 그분들이 요구하고자 하는 보수의 가치와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대한 그러한 가치를
어느 정당도 담아주지 못했다. 오히려 폄하하고 무시하고 또 어떨 경우에는 그분들의 아픔을 더 아프게 만드는 그러한 모습이 소위 보수 정당을 얘기하고 있는 한국당 내에서 몇 개월 동안 전개된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분명히 새누리당에 들어가면서 어제 집회에서 말씀드린 대로 저는 머슴을 하러 들어간 사람입니다. 태국 외국 세력들의 아픔과 분노를 저는 그냥 무시할 수 있는 그러한 정치인이 못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대변인은 또 새로운 보수 우파의 개혁을 위해서라도 새로운 보수 우파 정당이 생겨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탈당을 선언했고 새누리당을 입당을 했습니다. 후보 추대를 제가 받았습니다만은 워낙에 큰 일이고 제가 후보 수락을 하면은 저는 후보직을 끝까지 합니다. 대선을 마칠 때까지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굉장히 고민을 지금 많이 하고 있고 며칠간 좀 더 고민해볼 그런 점입니다. 시한은 언제까지? 일단 16일, 17일이 등록 날이니까요. 수요일 정도까지는 어떤 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혹시 청원님이랑 같이 뜻을 해서 탈당하실 추가로? 저 몇몇 의원분들하고 여러 번에 걸쳐서 이 탈당 얘기를 했고요. 동반 탈당 요청도 상당히 많이 했고 그거는 벌써 몇 달 전부터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지금 당장 얘기가 나온 게 아니고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어떻게 보느냐. 그래서 저는 분명히 탄핵을 추진했던 사람하고의 전쟁을 선포한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검찰 수사를 거의 10시간씩 몇 번을 받고 있는데도 나온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딱 하나 뇌물로 하려고 했던 게 정유라 말인데 그 말 소유는 삼성겁니다. 검찰에서 지금 곤혹스러운 거예요. 일단 구치소에 구속을 시켜놨는데 나온 게 없어요. 그리고 어느 세계에서 대통령이 직접적인 돈을 한 푼도 안 받은 그 많은 걸 다지도 한 푼도 안 받은 대통령이 있었습니까? 역으로 생각하면 역대 정부의 그 많은 부정부패들이 과연 이 정부에서 있었는가요? 거기에서 탄핵을 추진한 사람들은 정말 깊게 이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 또 하나는 제가 원내 지도부에 당 지도부에 최고위원으로 있을 때 김무성 전 대표한테 비상대책위원장 요청까지 했어요. 모든 정권을 다 주는 비상대책위원장을 해라. 그러면은 탄핵 소추만 막아라. 이렇게까지 했지 않습니까? 오늘 처음 얘기했죠. 그렇게까지 제가 하소연하고 했는데도 안 받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의 생각은 뭐예요? 나갈 때 새누리당이 무너지고 자기들이 새로운 정당의 주주로서 후보를 내가 대통령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 병에 걸려가지고 간 거예요. 그 당시에 이정현 지도부가 모든 걸 내려놓고 다 정권을 다 주겠다고 제안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 결과가 지금 뭐가 됩니까? 그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렇게 되면은 야당한테 정권을 넘겨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조기 탄핵은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고 야당한테 정권을 넘겨주면 조기 탄핵을 실시했던 사람들이 책임져야 된다. 이렇게까지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 그거 다 무시하고 나가버렸지 않습니까? 결국은 뭐냐? 한국당이 지금 10%대를 못 넘고 있는 이유. 바른정당의 유승민 후보가 2% 3%대에 있는 것은 보수 세력으로부터 벌써 평가를 받은 겁니다. 저는 제 상대가 유승민이나 홍준표, 유승민 후보가 아닙니다. 제 상대는 분명히 얘기하지만은 이 탄핵을 주도했던 대통령병에 걸려가지고 죄 없는 대통령을 탄핵시켜버린 문재인이 제 상대입니다. 대통령이 병에 걸린 사람 아닙니까? 자본주의, 특히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촛불이 나는 민중민주주의를 들고 나오면서 이러한 탄핵을 결정했는 데에 대해서는 분명한 누군가가 그 얘기를 짚고 넘어가고 그 부분에 대한 잘못된 것을 얘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제 상대는 이 한국당이나 유승민 안철수가 아닙니다. 안철수 후보는 박지원 후보의 로봇이에요, 로봇. 그렇지 않습니까? 박지원 대표가 너 좀 강하게 해라 했더니 과음 주류가 강철수식 이거는요, 사실은 상식 밖의 얘기입니다. 안철수를 찍어주는 것은 박지원을 찍어주는 거랑 똑같은데 어떻게 그 얘기들이 보수의 사람들이 찍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승민은 아예 배신자는 안 되고 홍준표는 하는 짓거리가 마음에 안 들고 자기가 그 많은 90몇 명이 되는 자유한국당을 이끌면서 이 보수 세력 태극기들을 껴안아야 되는데 껴안지 못했지 않습니까? 이 두 사람은 벌써 보수 세력과 배격을 한 겁니다. 제가 우려스러운 것은 그러면은 보수도 아닌 사람 또 대통령 탄핵을 가장 먼저 대통령 하야 안 된다 탄핵을 얘기했던 사람이 안철수 아닙니까? 이 사람이 지금 박지원 대표의 아바타 비슷하게 조정당하고 있는 이 상황을 그냥 넘어가면서 그렇게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보수 우파는 그냥 조용히 숨지고 있어라. 이거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그래서 저는 분명하게 더불어민주당 후보인 문재인 후보가 저희 상대지.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저는 전략적으로 정치 전체판을 좀 보지 않습니까? 지금요, 바른정당하고 합친다. 이 합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른정당은 전체 보수의 10%도 설득이 안 되는 당이에요. 나머지 90%를 버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대권을, 소위 말해 대통령 선거를 하려는 후보의 상황이 아니에요. 무슨 방법이 있으면 빠져나갈까를 생각하고 있는 상황이지. 그래서 자유한국당이나 봄당원당에서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은 의원들이 열의가 없어요. 왜? 후보가 이 대선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유승민 후보나 홍준표 후보는 벌써 자기를 지지해주는 보수 세력에 대해서 심판을 당했다. 그래서 많이 부족하지만은 새로운 당인 이 보수 태극기 태극기 분들을 대변할 수 있는 이 새누리당으로 제가 나가는 겁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미방위원장 제가 양보를 해서 자기 미방위원장으로 거의 내정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다 버리고 나가는 겁니다. 어떤 의원들은 저한테 용기를 주고 어떤 의원들은 저한테 만류를 요청했지만은 이 중대한 정치사에 있어서 몇백만 명이 보수가 거리로 나온 적이 한 번도 없는 이 중대한 정치사에 있어서 아무런 그 사람들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그것을 대변할 수 있는 정당이 없다. 이거는 불행이죠. 그래서 저는 제가 희생되더라도 새누리당의 대선 후보가 아니라 새누리당의 그야말로 모성모의 역할을 할 수밖에 없고 이분들을 대변해 줄 수 있는 역할을 정치인이 한 사람으로 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진태 의원 같은 경우는 경선에 나와. 의원하고 김진태 의원의 경선 문제는 조금 다르죠. 상황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 경선의 여론조사가 이렇게 됐기 때문에 지금 유승민, 홍준표 국민 여론조사 누가 이깁니까? 저는 당연히 유승민 후보가 이겨요. 왜? 탄핵 찬성했던 사람들은 홍준표나 김진태는 안 찍습니다. 그런 국민 여론은 100이 아니고 보수를 지지하는 태극기의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사람을 지지하는 층은 30에서 35%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아니고 65%, 70%의 사람들을 다 넣어가지고 여론조사를 한다? 그래서 유승민 후보가 아마 국민 여론으로 홍준표 후보 보고 하자. 그러면 홍준표 후보 못 받을걸요? 못 받지 않습니까? 당당하지 못하잖아요. 후보가 될 때는 국민 여론조사를 50% 넣어서 하고 다른 당하고 후보 그러면 통합을 하자. 합치자. 후보 연대하자. 이렇게 얘기하면은 저는 100점 100패다. 그래서 못하는 겁니다. 그냥 그래서 자꾸 들어와라 얘기만 하는 거죠.